계약 보증금이 있는데 지체상금 약정도 있어요. 그럴 때 계약 보증금과 별도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조금 규모가 되는 공사들은 공사를 할 때 수급인이 채무불이행을 할 수 있잖아요. 채무불이행을 했을 때 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계약 보증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약정에 따라서 다른데요. 강급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계약 금액의 10% 이상의 계약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인은 계약 보증금을 계약 금액 100만 원이면 10만 원을 현금으로 이렇게 낼 수도 있지만 보통은 건설공제조합 같은 조합에 보증증서로 내요. 계약 보증서라고. 보증수수료를 내고 내는데, 그렇게 해서 공사를 진행하다 중간에 해지가 됐습니다. 해지가 되면 계약 보증금은 당연히 계약 채무 불이행에 대한 담보로 손해배상 예정으로 받아둔 거기 때문에 계약 보증금을 몰취하게 돼요. 보증회사한테 돈을 달라고 해서 받습니다. 10%를. 받고 나면 나는 손해가 일단 전부가 된 것 같은데 지체상금 또 청구할 수 있을까? 명확한 아직 대법원 판례를 찾지 못했어요. 밑에 있는 적힌 판례도 명시된 판례는 아닌 것 같고요. 여튼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공사 지연 때문에 도급계약이 해제가 됐고, 그리고 공사 지연 때문에 지체상금 발생하는 경우라면 결국 둘 다 손해배상의 예정이잖아요. 공사 지연이나 채무불이행이나 손해배상의 예정이기 때문에 계약보증금을 몰취했으면 계약보증금과 중첩되는 10%만큼은 별도로 지체상금 약정이 있으니까 달라고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공사가 늦어진 거는 10%만 늦어진 게 아니라 날짜를 다 계산해 봤더니 30%가 늦어졌다. 그럼 초과되는 20% 부분은 청구할 수 있는 거냐? 도 다툼이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계약서에 초과되는 지체상금 발생 시에는 계약보증금 몰취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을 때는 세모인 것 같아요. 그 윤재윤 원장님의 책을 봐도 학설 대립이 있다, 이런 정도로 나오고요. 그리고 중첩되는 부분은 계약보증금으로 초과 청구 어려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약보증금, 지체상금, 그 외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게 막 서로 엉켜서 그럼 다 청구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문제에서는 동일한 원인을 가지고 있는 손해에서는 중첩에서 발생하면 어렵다는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체상금은 마지막인데, 공사 지체 중에 다른 사유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체상금과 별도 청구 못하는 거냐? 공사 지연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면 별도 청구 못합니다. 근데 공사 지연과 인과관계 없는 별도의 불완전 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한다면 지체상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게 대부분 판례고요. 그거는 손해배상 예정의 성격상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지체상금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기는 하지만 그 성격은 공사 지연과 관련해서 발생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사 지연과 무관한 별도의 손해가 있으면 별도의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거고요. 이 판례도 그런 취지입니다. 지체상금 상한을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계약서에. 지체상금 상한은 계약금의 10%로 한다. 하면 그 계약에 따라 10%보다 더 늦어져도 그것까지밖에 못 청구하겠죠. 그런데 약정이 없으면 그렇게 제한하면 안 됩니다. 방위사업법이나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최근에 상한을 약정한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민간공사에서는 이런 약정이 없기 때문에 계약으로 정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공기 연장과 단축에 대한 간접비와 돌방공사가 딱 2개가 남았습니다. 수급이 시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 공사기에 늦어지면 원칙적인 이상적인 모습은 계약서에 공기 연장을 해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변경계약을 해주겠죠. 아니면 뭐 공사기간 연장한다는 합의서 써주는지 뭐 이렇게 공사기간 연장해주고, 보통 그 늘어난 기간에 대해서 간접비는 내가 보상해주고 지체상금은 면제해주는 거죠. 보통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도급이는 내 잘못 아니야 라고 하면서 수급인 공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사가 늦어지고 있으니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문만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증액이나 연장 승인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일단은 공사를 그렇다고 중단하면 더 늦어지니까 인원 더 투입해가지고 일단 공사는 빨리 끝내고 보자 하고 공사를 끝내요. 근데 이 늦어진 원인은 사실 시공사 잘못이 아닌데도 그냥 끝내고 나서 이제 돈 더 들었으니까 돈 주세요 하면 무슨 소리, 이렇게 하면 소송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 설계 변경처럼 뭔가 도면이 딱 바뀐 게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사실 입증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인정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실무에서의 모습을 연장해 주지도 않고 알아서 공기만의 조치를 취하라고 하면서 그냥 계속 수급인이 알아서 돌가공사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2016년도인가 되게 의미 있는 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뭐냐면
공사 지연의 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게 분명한 경우에 도급인이 명시적인 돌강공사 지시를 하지 않았지만 돌강공사 지시가 있었던 걸로 간주해서 돌강공사비를 인정해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 계약서에 돌강공사라고 그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냥 뭐 야간공사, 휴일 작업 뭐 이런 규정을 두거나 기타 계약 내용 변경을 위한 공사비 조정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런 돌강공사는 보통 그런 규정에서 다 도급인이 승인한 경우에 뭐 인정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시도 없어도 인정해주는 여의적인 판례가 있으니까요. 요거는 좀 소송 같은 데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론 보고 앞에 놓은 걸 볼게요. 뭐뭐등에 비춰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돌강공사를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의 기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음에도 피고가 발주자입니다. 피고가 원고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절함으로써 원고로서는 공사기간 준수를 위하여 돌강공사 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걸 취급할 의무가 있다. 한마디로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국 돌강공사 지시가 있었던 걸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걸로 봐야 된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이 판결은 확정된 판결이고요. 보시면 계약서 일반 조건에 보니까 돌강공사비는 원고가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과 함께 발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간 작업을 지시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추가공사를 부담해야 한다는 여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시방서, 이것도 계약문서인데 여기에는 상세 작업 공정표를 시공사 제출해야 되고 제출된 공정표를 지키지 못해서 진행된 야간 작업 및 돌강 작업 등에 대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5기고요. 원고가 부담, 시공사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 그래서 그 반대 해석상 원고가 현장 상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정표를 작성했으나 공정표에 반영되지 않은 피고의 기책사유에 의해서 부득이한 공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피고가 이 공정표 준수를 위한 돌강공사를 부담하여야 할 것인 점. 그리고 또 다른 계약 규정에 보면 피고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지체상금 면책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원고로서는 지체상금이 면제된 기간만큼 사실상 공사기간 연장을 승인받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만일 피고가 돌강공사비를 부담하지 않고서도 원고에게 공사기간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면 피고의 기책사유로 발생한 공사기간 책임을 원고에 전가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지체상금 면제조항 취지에도 위반되는 점. 결국 계약을 종합적으로 해석했을 때 결국 지체상금을 면제해줘야 되는 공사에 연장해줘야 되는 사유가 있는데도 연장 요청을 거절하면 그러면 돌강공사 승인을 해줬던 걸로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건 공사는 대략 이 돌강공사비가 한 10억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대규모 공사에서는 돌강공사비가 몇백억씩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큰 규모 공사에서 돌강공사비가 명시적으로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저희들이 하는 사건들도 그거를 지금 다투고 있는 사건들은 있고요. 다 법원에 거의 고등법원 단계에서 펜딩된 사건이 된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시공사 책임 아닌 사유로 공사가 늦어지면 그냥 공사기간을 그대로 연장해주면 그 연장한 만큼의 간접비만 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약서에 그런 규정들을 많이 두고 있어요. 민간 표준코업 계약서에도 제1항의 규정이 아니고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따르니 현장 관리비 등 추가 경비는 23조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23조가 기타 계약 내용 경기구간 계약금액 조정입니다. 계약 예규인 공사기간 일반 조건도 그런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공사기간이 시공사 책임 아닌 사유로 늦어지면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도 공사기간 연장에 간접비라는 게 잘 안 와닿더라고요. 근데 공사가 중단됐어요. 한 달. 그 중단된 원인이 발주자가 발전소를 짓는데 엔진 터빈을 자기가 갖다 줘야 되는데 엔진이 외국에서 오는데 한 달이 늦어졌어요. 근데 한 달 동안 그냥 중단했어요. 그게 딱 주공정에 걸려 있어서 그 중단을 해야 돼요. 이 현장을 이게 그 방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실제 시공사의 원래 관리 주직을 거기 다 상주하면서 그걸 관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월급 나가죠, 한 달치. 이게 공기 연장 간접비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밥값 나가고 숙소비 나가고 이런 것들이 다 공기 연장 간접비고 사무실, 가설 사무소, 임대료 이런 등등등 비용이 있습니다.